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48억 카니발, 지난 1편 영상에 이어서 오늘 2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너무 길다,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그렇게 해서 팩트 위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선 긴장감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것이 저의 어떤 의도와 의미의 전달의 자체가 좀 뭔가 효과적인 의사 전달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이 주기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변명을 하자면, 지난 1편과 2편 요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긴 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피해자 학생,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해외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사자가 지금 국내를 비운 상황에서 제가 일단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월말 월초를 겪으면서 업무량이 폭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간에 제가 정신을 잘 못 차렸어요. 그러나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은 업로드해서 16부작을 완성하겠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이사이에 만약에 제가 여건상 한 주에 하나씩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다면 최대한 그 영상 주기를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네가 뭔데 나서서 이걸 공론화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법부 판사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걸로 제가 이 문제를 귀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레카 채널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제 의도가 그렇게 보였다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레카가 사실 저는 그런 채널들을 잘 즐겨보지 않지만, 어떤 부분이 저와 유사한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업자로서, 그리고 또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어본 소비자로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같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누군가를 나쁜 놈을 처단하자, 응징하자, 그런 의도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왜 없었는가, 이 부분을 저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당연히 그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고,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고 일을 더 키우고 그럴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도 이 유사한 사안으로 가해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도 비슷한 수법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더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일단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역시도 업자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중에도 특히나 우리가 튜닝이나 아니면 레이스 쪽, 이쪽은 뭐 필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자꾸 터지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점점 더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자정작용을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차라리 담겨 있으면 담겨 있지, 제가 이 업계를 망쳐 먹으려고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이 사안이 어찌됐건 레이싱 팀 내지는 그 소속돼 있는 누군가가 일으킨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 업계 레이싱 팀이라고 하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한쪽 끝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예,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자 중에는 추후에는 이쪽 업계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우리 후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후배들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 후배들이 이런 점들을 배우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우리 업계 내에서의 목소리를 저 역시 한 명의 개인 내지는 하나의 업체의 대표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도 수많은 제보자들이 연락이 왔었고, 그렇게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이번 이 영상의 주제가 됐던 핵심 소재가 됐던 48억짜리 폭탄을 쥐고 있는 검정색 카니발, 이 차 이외에도 아반떼 AD 스포츠, 그리고 벨로스터 N, 그 다음에 뭐 또 제네시스 차량, 그리고 흰색 카니발, 여러 가지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대략 22년도부터 24년 사이에 있었던 검정색 카니발 얘기였잖아요. 지금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 차량들, 그리고 이 차량들이 일정 부분은 해당 팀하고 굉장히 끈끈한 커넥션을 쥐고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해자에 해당되는 해당 팀 팀장 개인 소유의 차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어디에도 개인 소유의 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제가 뭐 추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수법이 똑같습니다. 네, 각 언급된 차종들 수법은 똑같고, 피해자가 서로 다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요 해당 기간 22년부터 24년 요 사이 이 구간에 있었던 아반떼 AD 스포츠의 피해 사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 피해를 겪고 나서 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소비자인데, 이제 이쪽을 거들떠도 보기 싫다,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하나의 업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자료 먼저 보시고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 전차주. 잡자. 임인이라고 맞아요. 임입니다. 나바테도 지금 전차주가 임이래요. 임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또 아직도 명의 세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 지금. 네, 제가 지금 물어봤더니 네. 이 동생이 네. 산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년 네. 9월, 10월 정도에 산 거예요, 구입을. 네. 800주고 구입을 했대요. 네. 이제 800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전은 먼저 안 하고 돈을 이제 자금을 먼저 차량 대금을 먼저 지불을 하고 원래 네. 아는 사이였으니까. 네. 그래서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네. 이전을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전을 알아봤더니 저당이 잡혀 압류가 아니었고 아바타 스포츠는 네. 저당이었대요. 저당. 정확히 예. 네. 저당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 저당을 좀 풀어주라. 그랬더니 그래야지 내가 뭐를 처리를 했지. 그랬더니 팀장이 차일필 시간을 미루니까 네. 이 타는 동생 입장에서는 전차주 연락처를 알려주라. 네. 그래가지고 임민 씨라는 분 연락처를 알려줬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분한테 전화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전화 시도가 안 돼가지고 네. 본인 전화 말고 다른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래요. 네. 그러더니 뭐 그냥 뭐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네. 끊더니 그 뒤로는 전화 통화조차 안 되더래요. 아. 그래서 이 동생이 이거 뭔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네. 그 네. 아저씨랑 네. 지금 아바타 스포츠 차주랑 둘이 또 친해요. 네. 그러니까 아는 지인인 사이니까 네. 딱 자기도 이상하다고 하는 찰나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팔려고 터졌구나. 했더니 팔려고 하니까 그 당시 2023년도에 안 거예요, 얘도.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이러고 있으면 못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차를 세워주고 네. 이제 흔히 말해서 조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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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당을 풀어주라. 네. 그랬더니 별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이 친구가 네. 그냥 돈 달라. 제가 네. 찬값 그래 내가 지금 좀 초반에 탔으니까 200만 원 빼고 네. 6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냥 네. 차 네. 가져가고 네. 그렇게 이 1년을 더 막 달달 볶아가지고요. 네. 해결된 게 네. 24년 6월이래요. 24년 6월. 네. 네, 그리고 차 가져온 거는 22년 10월에 가져온 게 맞고요. 22년 10월. 네, 그러면 입금은 누가 윤 팀장으로 받았대요. 입금을 네, 계속 그, 돈을 돌리고 네. 있었구나. 그래서 차주는 이민 씨가 맞고 네. 이제 이 친구가 그 카니발 그 신소랑 알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또 네, 찝히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잠시만요. 아까 네, 23년 네, 10월 달에 입금을 네. 받았다. 아니죠. 아반떼 스포츠 산 친구가 22년 10월에 네. 팀장한테 입금을 했죠. 입금했고 네, 다시 그 600만 원을 돌려받은 게 24년 6월이요. 24년 6월. 네, 24년 6월. 네, 24년 6월. 네. 이제 얘도 네. 너무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네. 진짜 그거 생각만 하기도 싫어가지고 정확한 시점은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쯤인 것 같아요. 한 24년 5월인가 6월 정도에 네. 나중에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네.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네. 그냥 계속 이제 팀장한테 전화를 하고 네. 일을 볶은 거죠. 이 알겠습니다. 친구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23년 그러다가 6월, 그러니까 24년에 예, 5월인가 6월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겨우 처리를 해가지고 입금을 받고 차는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4년 6월, 5월인가 6월에. 네. 네, 일단 대략 그 정도로 제가 그러면 네, 메모해 맞습니다. 놓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는 22년 10월에 가져간 거고. 22년 10월에 가져가고. 네, 그러면 입금 받고 다시 그냥 차를 안 팀장한테 아반떼 줬대요. 스포츠를 네, 그냥 줘버리고 끝낸 네, 거네요, 그냥. 네, 그죠? 끝낸 것도 얘는 이제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네. 살 때는 800만 원을 줬고, 네, 그러니까 팔 때는 그러니까 다시 갖다 줄 600만 땐 원을. 600만 원, 200만 네. 원 손해를 보고 이제 그렇게 넘긴 거네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차를 가지고 와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3년 초반에 라는 애가 차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당시부터 자기도 네. 똑같은 사람한테 차를 샀고 이거 비슷하잖아요 지금 패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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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맞다. 그때는 그 명의를 받아가지고 네. 그 대행사에서 이전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요 아반떼 스포츠 타는 친구한테도 그 당시에 네. 저당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계속 인적사항을 달라 그랬대요. 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적사항 자기가 안 줬대요. 네. 왜냐면은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인이 내가 그렇게 네. 당한 걸 보고 또 네. 얘가 인적사항을 당연히 안 주죠. 네네네. 그래서 그 시도는 계속 했답니다. 아, 인적사항 달라는 시도는 계속 했는데 이 친구는 인적사항을 끝끝내 안 준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이전에 그렇게 대행사 맡겨가지고 그렇게 할까봐 네. 끝내 안 줘버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그때 이후부터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저 차를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저당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나중에는 저당도 풀어주는 거 됐고 그냥 빨리 차 가져가 돈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2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마음고생은 엄청 네, 엄청 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대요, 자기가 지금. 음, 혹시 그럼 그 아반떼 스포츠가 네네. 뭐 이렇게 튜닝이 많이 된 뭐 레이스카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순정차, 순정인데 원메이크 뛰던 아반떼 스포츠 있잖아요. 원메이크 띄었던 차. 네, 그 차를 네. 이제 좀 웬만큼 순정으로 돌리고, 판매를 한 거죠. 압류가 그 차도 하여튼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 그게 렌트카뿐만 아니라, 네. 그 압류가 잡혀 있는 차들을 네. 이제 지인들이나 소개받은 사람한테 팔고, 네. 그런 건수가 많아요. 네, 많아가지고 지금,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정말 강성으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네. 뭐 다시 돈을 돌려주고, 음. 아니면은 쭉 버티고, 아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네. 뭐 이거는 관여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네.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피해자 많이 찾아가니까, 네. 네, 막 골치 아프니까 음. 대표님이 처리를 몇 건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몇 건 처리해주고 월급에서 네. 너가 사고 친 거는 까고 준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인가 받을 거예요, 월급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네, 큰 문제거든요. 네, 이게 네, 네, 사실 고용 관계는 고용 관계고요. 네, 네, 개인 맞습니다. 간의 부채는 개인 간의 부채고. 네, 네, 더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제 대표가 저한테도 전화 와서 자기네가 법인이라 그랬는데 네, 네, 개인 채무 문제를 법인의 급여 그러니까 고용 문제로 결부를 시켜 놓고 뭔가를 하는 것 또한 당연히 큰 문제인데 네, 네. 그리고 본인은 "이런 사실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대표는 그런 얘기를 아니,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많이 찾아갔어요. 많이 찾아가서, 아니, 야. 죽인다 살린다 하지 않겠어요? 이제 피해받은 그렇죠. 사람들이. 피해자들은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이제 옷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 네. 대표님이 이제 급한 불을 꺼준 거죠. 음. 그 피해자들한테 피해 상환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네,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네, 이것이 진짜 순수하게 네, 개인의 일탈이냐 네, 아니면 네. 이 법인이 연루가 돼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저도 100%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 사고는 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네, 연루가 네, 돼 있는 것도 직접 가담이 있고 네, 아니면 간접 가담 또는 방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바와 같이 이 해당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기적으로도 검정색 카니발 이 피해 사례와 오버랩되는 기간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수법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명의자는 따로 있고 입금은 해당 이 업체 팀장이 입금을 받고 그리고 역시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를 대행업체를 끼고 그렇게 해서 불법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추후에 이제 피해자가 압류나 저당 사실을 알고 이 부분을 해결을 종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해결해주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시 차를 걷어들이는, 자, 뭐 이런 정황이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번에 이 사례에서 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 이 피해자가 이전을 해오려고 했을 때 이 앞차주가 차주라고 하면 명의 신탁을 해준 그 명의 대여로 추정이 되는 이 차주, 이해가 되시죠? 이 차주가 누구냐 하면 이 지난 1편 영상에서 주제로 나왔던 검정색 카니발, 이 차를 결국 이 해당 피해자 학생으로부터 명의를 떠간 이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 씨로. 자, 그러니까 이 아반떼 AD 스포츠도 이 사람이 임모 씨가 동원이 됐고, 지금 명의자로서. 그리고 검정색 카니발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명의 신탁을 해주는 사람들을 몇몇 지정해서 지금 돌리고 있고, 차 역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차들이 지금 폭탄들이 여기저기 지금 투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폰지 사기 형태의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클지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뭐 차종 몇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벨로스터 N도 있고 제네시스 차량도 있고 또 다른 카니발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즉 이 렌터카 회사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 이런 폭탄들이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셨겠지만 지금 이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밤낮 할 거 없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거기서 뭐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운 마찰을 빚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당 업체 대표가 나서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입마금을 했다 하는 이런 증언들이 서로 다른 차종들에서 몇 가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더 들어보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랑 통화하는 요거 녹음을 예. 좀 떠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예. 괜찮습니다. 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예. 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표님도 그렇고 예. 저쪽가 일단 저쪽 업체라고 그냥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쪽 업체 대표와 거기 이제 직원 뭐 관계가 다 있으셨던 분으로 저는 대표님 예, 알고 맞습니다. 계셔서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전화를 네네. 드렸습니다. 아직 본 영상이나 주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제대로 노출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 네네.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뭔가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하게 와요. 보면 막 예. 설레발을 너무 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이게 좀 수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예. 근데 저는 저쪽이 조직적으로 가담됐다라는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혹시 그래도 저쪽 업체와 그래도 친분이 있으셨던 네네. 분으로서 혹시 네. 그쪽에 대한 정보를 혹시 제가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린 건데 혹시 예. 좀 그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니 그렇게 차 팔 때 네, 차 팔아 가지고 인제 자기 대표한테 네, 돈 갚을 게 인제 빚이 물려 있다 그랬어요. 빚이 물려 네네네,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뭐 통화 녹음도 있고 이때까지 한 5 년치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저희 통화상으로도 그랬고 빚이 물려 있어 가지고 공증을 쓰고 네,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그 빚을 좀 까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 네, 가지고 인제 뭐 차를 그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인제 팔면은 네, 제 동생 아는 동생 이제 피해자 한 명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도 네,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받아 가지고 네, 그 대표한테도 인제 갚을 돈이 있으니까는 입금해 주고 네, 입금해 주고 뭐 나머지는 자기가 인제 뭐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네네. 어찌 됐든 최소한 부정한 돈을 가지고
네. 일정 부분 대표가 직접 일단 이 사안에 직접 가담을 하진 않았어도 예, 알고는 견제받는 있죠. 예. 알고 있다. 예,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 하나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업체에 찾아가서 새벽에도 찾아가서 이제 난동도 부리고 돈 물어달라고 네, 뭐 네, 그렇게 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고 터질 때마다 그 대표가 이제 뒤에서 뭐 처리하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찌됐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네. 저쪽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치에 맞지 예.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럼요.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설레발뿐만이 아니라 꼬리 예. 자르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사실 저는 일단 그쪽 정보는 사실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네네. 여쭤본 거고, 혹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혹시 대표님께서 보시고 저한테 좀 제공을 해주실 수도 예, 있으실지. 예. 예, 그럼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해당 팀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뭐 녹음 파일이나 뭐 공증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한테 그 자료들을 흔쾌히 언제든 넘겨주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노출시키고 있는 이런 근거 자료들은 당사자가 노출의 동의를 한 부분에 한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추가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당사자가 이 부분에 노출을 꺼리는 부분들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번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제보자의 내용도, 그리고 지금 노출을 할 수 없는 자료들 중에서도 공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해당 팀 하나를 놓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근거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해당 팀 대표 내지는 이 해당 팀에 대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해당 팀의 대표가 이런 사실을 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모를 수 있지만 큰 덩어리들,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일부 근거리에서 그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따끔한 충고 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망 섞인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근거리에서 그렇게 해당 팀과 이 대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고도 알고도 묵과할 수 있었는가. 뭐 그것을 공론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해봤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원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은 이미 그분들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물며 대표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 문제인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공통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처음 제가 인지를 하게 되고 자료들을 받게 되면서 영상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사전 예고글을 SNS나 유튜브 게시판에 제가 글을 쓴 직후에 해당 팀 대표가 저한테 전화도 왔었고 문자 메시지도 왔었습니다. 뭐 취지는 글 내려달라, 그리고 영상 제작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 해당 팀 대표의 이야기와 주변의 제보자들의 이야기 사이에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해당 팀 대표는 저한테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사안 몰랐다. 그리고 본인 또한 해당 직원한테 금전적으로 피해자고, 그 피해자 중에도 본인의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해당 사실을 몰랐는데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인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더 큰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썼다는 점, 제가 이 부분은 해당 팀 대표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인트는 굉장히 큰 단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증언들에서 이미 대표가 입막음을 돈으로 했다는 정황들이 다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검정색 카니발 뿐만이 아니라 이 차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차들의 공통점은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이 폭탄들이 빵 터질 때는 그 마지막에 흩어져 있는 여러 피해자들, 그 마지막 설거지하는 그 피해자들이 이 폭탄 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건건이 보면 야, 굉장히 솔깃한 제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다, 싸다, 이런 이유로 혹하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한 건건이 봤을 때 이 가해자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류의 사기는 결국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폭탄을 다 안고 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혹시나 아직도 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절대 없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돈의 가치는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될 문제지, 절대 솔깃할 만큼 싸고 좋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 폭탄들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일부 폭탄들은 지금 명의 신탁을 통해서 잠복기를 거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의 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것을 어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당해봤다면서요. 본인이 당해봤고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입막음을 해줬지 않습니까? 폭탄이라는 거 인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폭탄을 곁에 두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죠. 그걸 내려달라. 굉장히 중요한 계약, 바이오와의 계약 관계가 조만간 있다. 그걸 내려달라.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숨기면서 거래를 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동차 바닥에 제가 아는 한 그런 관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쳐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모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본인의 책임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전에 몰랐다 손 치더라도 최소 1, 2주 이전에 제가 이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그 순간만큼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가해자도 이 피해자들한테 그 어떠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는 정황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이 폭탄들은 이 시기가 지나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 시기가 지나면, 어쩌면 SNS에 글을 올리는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시리즈가 빨리 끝나는 게 맞을까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중대 사안입니다. 이 여러 폭탄들의 피해자들이 중간중간 피해를 호소하고 또 금전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당장 어떻게 보면 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 가해자는 해당 팀 내지는 해당 업체의 물품이나
자동차 파츠들을 빼돌리면서 그걸로 돈 대신 지급하는 사실들이 그리고 그 근거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횡령과 배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해당 팀 대표는 지금 이러한 글이나 영상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본인 업장에 오는 어떤 영업상의 손실이나 아니면 본인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책임을 지금 똥 튀긴 사람한테 그걸 물을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 직원한테 물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어떠한 변화에 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자연스럽게 횡령 배임이 아마 주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일주일이 되기 이전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